식품, 진품, 명품. 식품, 진품, 명품, 식약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김태균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아이가 넷이잖아요. 예. 첫 해부터 어떻게 돼요? 군번이. 지금 이제 10살, 초등학교 10살. 3학년, 6살, 6살. 쌍둥이, 그다음 4살.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못 가고 못 가죠. 유치원 예. 어린이집 못 가고 어린이집도 지금 3명이 이제 전부 다 못 가서 이번 주는 다 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붙죠. 예. 피곤. 그 사실 일을 왜 깎여무세요? 저를 보고. 지난주부터 아시다시피 사실은 초등학교 개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 가더니 갑자기 선생님께서 다음날 교과서 다 집으로 가져가고 이제 9월 11일까지 전부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어린이집도 이번 주는 전부 다 긴급 돌봄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에서 대기라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아이들은 어때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 집은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평소와 주말과 똑같은 생활이기 때문에 네. 또 큰애는 어차피 수업 그 이학습터나 이런 거 수업 듣고 또 뭐 학원은 다녔는데 이제 이번 주는 학원도 참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못 가게 됐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학원은 뭐 오후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벌써 한 4, 5개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적응이 익숙해졌어요. 끝났고 이제 어린이들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어린이집 안 가는구나. 그렇죠. 오히려 집에서 장난감 갖고 하루 종일 노는구나 하고 좋아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은 우리 사남매 아빠 변호사님 방송 나오셔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건강식품, 몸에 좋은 식품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타트 체리? 그렇죠. 요즘 이게 가장 요즘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홈쇼핑이나 뭐 케이블 보면 갑자기 또 이 제품이 요즘 ABC 주스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네. 바람에 바로 그냥 갈아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것도 과대 광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ABC 주스, 뭐 타트 체리 전부 다 해당 제품 자체는 우리 건강하게 마시면 정말 몸에 좋은 뭐 우리 야채나 과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네. 다 몸에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구매해야지 하다가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갑자기 이제 거기서 혹하게 되는 멘트들이 막 나오는 거죠. 만병통치약. 그렇죠. 같아요. 뭐 이걸 먹으면 뭐 불면증도 없어진다, 근육 통증도 없어진다, 통풍도 예방된다, 심지어 관절 염까지 뭐 예방된다. 이렇게까지 막 광고를 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라인 사이트 380개를 조사해 보니까 네. 무려 3분의 1이 넘는 138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리예요, 여러분. 그렇죠. 타트 체리. 뭐 체리가 나쁠 게 있겠어요? 독이 그럼요. 없지 않느냐. 우리 뭐 그러니까요. 마트에 가면 뭐 국산은 없지만 외국산 많이 사다가 먹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단순히 식품, 몸에 좋은 식품이지. 뭐 통풍을 예방은 할 수 있잖아요. 통풍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양리 작용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타트체를 먹으면 전반적인 몸이 뭐 건강해지고 우리가 영양소를 이렇게 흡수해서 몸에 좋은 것이지 이거를 섭취한다 그래서 통풍에 무조건 좋다 이런 거는 너무 과대 광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막 갑자기 논문을 들이대면서 그렇죠. 동물 실험을 했다. 이러면은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이 동물 실험, 뭐 논문 이런 데 나오는 거는요. 네. 지극히 어떤 조건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예, 단순화시켜서 그거를 말씀한 대로 만약에 동물 실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쥐에다가 뭐 용량을 투입을 했을 때 뭐 어떤 그 물질이 뭐 더 많이 검출되더라 또는 뭐 어떤 그 약효가 뭐 어떻게 나타나더라 하는 건데 사실은 일단 사람과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루에 그렇죠. 과일 또는 뭐 이런 그 식품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먹고 또 질환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그 논문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우리 그 뭐 방송에 보면 이런 논문에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죠. 맞죠. 하지만 그걸 과연 사람이 먹었을 때 똑같은 효과를 내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 그거를 이제 좀 혼돈을 하시면 안 되는데 당연히 이걸 판매하는 회사들은 혼돈을 하도록 오히려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죠. 예.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할 만큼 과대하게 광고를 하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그걸 지금 김태민 변호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적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타트첼이 많이 유명해지기 전에 좀 한 것 같아요. 빠르게. 맞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하도 얘기해서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 방송하고 나서 예전에 뭐 식품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요. 네. 저희처럼 주구장창 이렇게 그러니까요. 바른 소리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크릴오일 문제도 계속 제기했었죠. 네, 그다음에 맞아요. ABC 뉴스도 사실 다른 뉴스보다 굉장히 빨리 전공했고 크릴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식약처에서 이제는 수입하는 모든 영업자가 스스로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고 수입해라. 오, 네, 이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굉장히 진일보이네요. 법을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 오늘 오프닝에서도 세상은 변하지 않겠지만 말하는 내가 변하면 된다고 저도 이 방송하면서 무조건 식품 광고를 믿지 말자. 그렇다고 무조건 불신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 좀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에서 그 불량 분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예, 정말 맞습니다. 마음이 예. 아팠는데 예. 분유, 국내 분유에도 과대 광고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분유 자체 제품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제품이든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이든 그 분유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나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정상적인 제품인데 이걸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 서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유에서 가장 경쟁이 되는 멘트는 뭐냐면 모유와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엄마들이 내가 모유 수유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아이에게 정말 거의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몸에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 마음을 또 이용을 해갖고 이런 원래 분유는 사실은 굉장히 1, 2, 3단계 우리 뭐 6단계 이렇게 다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예 6개월 이하의 영유아들이 먹는 건 아예 광고 자체를 못하게 돼 있고요. 네.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우리가 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분유에 대해서도 특수용도 식품이라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원회가 있어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런 광고는 소비자에게 오인 혼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승인, 허가를 받아야만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까다로운데도 과장 광고를 했다고요? 그렇죠. 보니까 온라인에서 1099건, 거의 1100여 건 중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479건을 적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뭐 대부분 90% 이상 453건이 심의를 아예 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분유는 사전에 광고 문구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479건 중에 453건이 심의도 받지 않고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제조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제조사는 제대로 만든 건데 이거를 판매하기 위한 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나 또는 뭐 개별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사업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뭐 잘 모르고 심의를 안 받았든 또는 심의를 받았는데 이제 이 문구는 너무 약한 거죠. 그럼 어떤 문구들이에요? 정확하게는 여기 변비 해소 또는 뭐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한 솔루션이다. 뭐 면역 체계에 좋다. 장 운동에 원활한. 좋은 건 다 갖다 놨네. 그렇죠. 엄마들이 가장 혹할 만한 그렇네요. 이런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동안에 일반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게요. 어느 영업자가 어떤 심의를 받았는지 이게 공개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건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분유 같은 특수용도 식품들을요.
사전에 광고를 심의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좋은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알 수가 광고가 없죠. 심의를 받았는지 아닌지 또 심의 내용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뭐 영업 비밀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심의를 받았다는 건 영업자가 광고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미리 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거죠. 한 영업자가 어떤 문구를 넣어서 심의에 통과가 되면 이제 다른 영업자가 심의를 받지 않거나 또는 뭐 심의를 받기도 전에 아 저런 문구는 뭐 안 되는구나 뭐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과 그런 비용을 것들을 절약할 수 줄일 있는 수 있는데 그 저도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심의 과정 또는 그다음에 심의 결과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나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심의를 또 맡게 되는데 여기랑 식약처 외에는 아무도 심의 내용을 몰라요. 근데 그 협회도요, 예. 식약처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업자 단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심의가 가능해요? 그걸 이제 물론 이제 협회 직원들이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네. 협회에서 별도로 전문가들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뭐 교수님, 소비자 단체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곤 하나 어쨌든 기본적인 절차를 다 우리 협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저도 예전부터 소비자 단체에서 아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심의 기구를 식약처에서 뭐 이렇게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소비자들은 이게 광고 심의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냥 그대로 믿고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전에 검사하는 기관도 조금 더 독립적이었으면 좋겠고 사전에 검사한 내용도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차피 공개됩니다. 광고나 그렇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예. 네, 그 또 조언을 우리 김태윤 변호사가 해주셨어요. 크릴오일, ABC 주스, 타트체리, 또 분유까지 과대 광고 사건이 계속 되고 있는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그 현재- 처벌 세다는 거 뉴스를 그렇죠. 본 적이 아니, 없는데요? 처벌 조항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그 처벌 조항은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발 조치가 들어가서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가면 대다수가 벌금 초범이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이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업자들이 뭐 한 번 걸려도 내가 이미 과대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익이 수억 원에 이를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데 벌금 이 정도야 뭐 음주운전해서 100만 원 내는 벌금과 똑같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걸 그냥 무시하고 아마 그대로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세지만 형벌이 지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선고가 그렇죠. 선고가 선고형이. 너무 예.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변호사님 지난번에 그 네온 형광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예. 우리가 어디 조난당할 거 대비해서 이렇게 쓰고 왔냐. 그건 제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버렸습니다. 다시 저도 이제 바꾸셨어요? 저도 요새 굉장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마스크 그다음에 중요성이 마스크에 다시.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 이게 멋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뭐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마스크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피부에 편의를 위해서 촉촉하고. 하셨었구나. 예, 그랬는데 또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고 이제 광고도 해서.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알아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요번에 뭐 밸브 마스크니 나노 마스크니 망사 마스크니 이런 거 전부 다 효과 없다. 비만은 차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안 마스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는 반드시 KF 마크가 있는 것만 사용하십시오라고 권고하는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요? 아니 그러면 저 아직까지도 비말 마스크, 덴탈 마스크 쓰고 그거는 다닌단 허가를 말이에요. 받은 거는 그러니까 되죠. 그거는 되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되고 예. 지금 뭐 망사 마스크, 형광 마스크, 밸브 마스크. 밸브 마스크는 뭐예요? 그 이제 뭐 이렇게 밸브로 이렇게 해서 그 밸브를 통해서 뭐 숨이 이렇게 나온대요. 답답하지 수중 않게. 계신 분처럼 네, 뭐 그렇게. 나노 마스크는 뭐예요? 뭐 그건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뭐 나노 소재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숨쉬기가 힘드시니까 이런 아마. 것들은 비말도 차단 안 된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예, 허가를 받은 건 무조건 우리 제품 그 표시에 보면은 KF 또는 뭐 KF-AD 뭐 이런 식의 표시가 있는 거라 저도 지금 이제
KF80 또는 94 이런 제품을 바꾸셨구나. 바꿔서 왜냐면 이제 저는 또 뭐 괜찮은데 애들이나 아이들, 또 맞아요. 제가 법원도 가고 뭐 그렇죠.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방송국도 오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또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저도 바꿨습니다. 와, 여러분들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가 마스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르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바른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KF 표시가 돼 있는 거. 코리안 필터, 요 부분, 이게 표시가 돼 있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KF-AD가 표시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저 아직도 중국산 쓰는데. 뭐 중국산 하여튼 요새 마스크가 또 많이 가격이 내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거 안 썼어요. 그거 다 써야 돼요. 다 쓰고 뭐 두 개 쓰시더니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특히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프랜차이즈형 카페 경우에는 지금 뭐 포장만 배달만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경우가 예. 있어서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로서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 상황을 또 잘 이겨내기를 기원하면서요. 변호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871님이 다시 한번 크레로일 ABC 주스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과대 광고가 문제점이 된 겁니다. 뭐 나쁘게 하겠어요. 크레로일 같은 경우에는 좀 있었던 것 같네요. 크레로일은 그런데 그 부작용이 큰 것보다는 과대 광고가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크레로일은 그래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수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 경제자유지수입니다. 7715님 경제자유지수 제발 번호 불려 뽑히고 싶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8779님 정답 보내주셨고 7267님은 PD님 사진 봤는데 경제방송이고 PD님이어서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생생경제는 다른 경제방송과 다릅니다. 진행자도 다릅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진행자들 얼굴을 또 보실 수 있어요. 얼굴 알고 또 목소리 들으시면 더 친근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8656님 경제자유지수 어제 라디오 들었는데 피디님 목소리 들리던데 맞나요? 목소리 듣고 딱 알아봤어요. 피디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다고 하셨죠? 이러셨는데 네, 제가 한 뼘 차이라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0분에 방송되는 통일 프로그램이에요. 한 뼘 차이 PD기도 하고 격주로 제가 또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들은 한 뼘 차이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자유지수 정답 많이 보내주셨고 의사들 파업 관련해서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네요. 참 국민들에게 밀접한 주제입니다. 부디 잘 해결돼서 의사분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환자로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